그 주말에는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도 그러면은 주말 때 나도 콜을 많이 하겠구나 그 생각을 갖다 했어요. 거의 하루에 서너 번씩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서구님은 수업 시간에 매번 늦게 들어와요. 매번 늦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앉아서 매번 뭔가에 갖다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데 나랑 눈이 한 번도 안 마주쳐요. 그러면 이 굉장히 티피컬한 이 수업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퍼소나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퍼소나이기 때문에 자꾸만 눈길이 많이 와요. 저 사람이 내가 수업을 갖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메타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나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 집중이 탁탁 끊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가지는 가상을 소설로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픽션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의 논문을 쓰는 거예요. 논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모았던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는.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이걸 픽션으로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전형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수집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었을 때 전형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에비던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메가로 투자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마트폰 다음번 모델 이런 거 같은 걸 할 때에도 퍼소나가 10개를 안 넘어요.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메가 프로젝트. 그런 메가 프로젝트, 왜냐면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들 요새 이 퍼소나를 아웃소싱 하기도 해요. 퍼소나 아웃소싱 하는데 한 명 만드는데 보통 미니멈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걸로 아르바이트 해볼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케이스는 아니지만 잘 만든 퍼소나 한 인물에 대한 퍼소나 하나가 우리 한 5천만, 그때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만들어주는 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돈이 드는 이유는 그 퍼소나의 각각의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에비던스를 다 달아야 돼요. 이런 에비던스 하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거는 티피컬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갖다 줍니다. 자, 그래서 그 퍼소나가 아닌 것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갖다 했고요. 그래서 보통은 퍼소나랑 관계된 거는 인물적인 배경, 그리고 설계 대상과의, 그러니까 프로덕트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탈모다, 방금 전에 케이스가 탈모에서 자꾸만 탈모 얘기를 하는데 난 사실 탈모를 굉장히 걱정하는 게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이 다 돼버리죠. 그것도 아주 젊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연대 경영학과 교수님 68명이신데 지금은 몇 분이신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은 다들 얘기하는 게 탈모 얘기만 넘어버려서 그래서 이 교수들은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탈모가 많이 생기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탈모 치료하고 탈모 있는 환자와의 관계는 뭔지,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리고 요구사항, 그리고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갈등과 긴장은 뭔지. 이게 텐션 앤 컨플릭트라고 하는 게 그 경험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경험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 내재적인 본질이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하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하고 괴리가 있었을 때, 그때 거기서 나타나는 게 텐션이다, 긴장 관계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외적인 환경이 그걸 갖다 가로막는 거. 이걸 갖다 컨플릭트라고. 그래서 텐션과 컨플릭트는 결국 내적인 본인의 필요성 그리고 외적인 환경하고 사이에 어떤 텐션과 컨플릭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경험주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경험점 그리고 미래의 경험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 미래의 경험점으로 사람을 경험점을 띄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텐션 앤 컨플릭트였어요. 그래서 그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긴장과 외적인 갈등 이 두 가지가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해야 되는데 업무상 자꾸만 밤에 술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마감에 쫓겨가지고 규칙적으로 잠도 못 자고 계속 야근을 갖다 뛰고 새벽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컨플릭트이고 텐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컨플릭트나 텐션들이 페르소나에 잘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몇 가지 스텝들이 있어요. 이 스텝들을 다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이제 이게 교과서니까 여러분들한테 FM은 이거다. 그러니까 FM은 이거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게 포스트잇이잖아요. 돈 주고서 이걸 하면은 요 앞에 있는 그 화이트보드가 꽉 차요. 이 포스트잇.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 관계자 범주 이 정도만 딱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저렇다는 거지 볼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보다 양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관계자 병주를 파악을 하는 건데 이제 앞에서 사회기술 모형에서 이해관계자들 많이 나왔었는데 이 이해관계자들 그들을 그냥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잘하고 이런 거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범주로 좀 나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누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예를 들어서 탈모다. 나는 머리가 빽빽하게 보이게 내 목표. 이럴 수도 있을 거고 난 더 이상 약 안 먹는 거. 이게 나의 목표다. 이럴 수도 있을 거죠. 인생 목표? 나는 빨리 머리를 심어가지고 빨리 결혼에 성공해야 되겠다. 이러면 인생 목표거든요. 경험 목표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걸 통해서 멋진 상대를 만나서 데이트를 할 거다. 멋있게 보이고 싶다. 경험 목표인 거예요. 사용 목표는 내가 이거 하는 동안에 이제 설사 안 하고 그 약을 먹는 거죠. 설사 안 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들에 따라서 카테고라이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역할이 뭐냐 환자냐 간호사냐 간호조무사냐 그 주요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시장 부분에 따라서 B2B 시장에 맞는 사람이냐 B2C에 맞는 사람이냐 B2G에 맞는 사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관계자 범주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한 곳에다가 포스트잇 갖다 붙이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그래서 뭐에 따라서 비슷하냐? 그건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요새는 이걸 엑셀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걸 생성형에 넣어서 제너레이트 시키기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아주 FM 방법은 포스트잇으로 피지컬한 카드에다 써서 붙이는 거예요. 제일 이거를 많이 지금까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했던 이유는 아마 여러분 이제 느끼겠지만 이런 피지컬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구체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피지컬한 건 뭐예요? 포스트잇 카드죠. 그래서 그 포스트잇 카드는 피지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카드를 여기서 옮겨서
여기로 옮겨 놓는 것이 나한테 그 범주에서 저 범주로 생긴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럼 우리의 뇌회로는 그걸 갖다 굉장히 비리드하게 받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할 거예요. 엑셀에다가 요거 써놓고 나서 왔다 갔다 할 때하고 실제로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여서 할 때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 이제 에이전시들 또는 컨설팅 펌들에서 할 때에는 이제 각자 작업을 할 때는 각자 작업들을 하지만 이걸 이제 확정 지을 때는 이런 그 큰 보드가 있는 룸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실제 본인들이 다 가져온 이 포스트잇을 갖다가 붙여가면서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하고 하루 이틀에 안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 워크샵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걸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켈턴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요. 이 스켈턴이라는 건 기간 구조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 퍼소나에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구조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인물적인 배경이라든지 설계 대상과의 관계, 목적 요구, 태도, 갈등, 긴장 같은 것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구조들이 해당되는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데이터들로 모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앞에서 있었던 그런 그 포스트잇 뜻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단서들을 갖다 같이 붙여요. 그렇게 붙이고 나서 그 한 문컴을 문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페르소나의 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뭐 김진우라는 탈모증 환자는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큰 쇼크를 받았다. 그럼 그 한 장이 한 문장이 되는데 그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포스트잇이 거기에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의 문장들로 만들어는 이런 요거는 이제 폐경기 여성 위한 근감소증 치료제 때 우리가 썼던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한 아이템들을 여기 있는 스켈레톤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나씩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걸 갖다 우리가 다 딥하게 들어갈 거냐. 되게 시간상 또 우리 특히 이제 팀 프로젝트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내 생각에 2개 이상 만들기 필요해요. 이렇게 일주일 안에 만든다. 그럼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리비전 하긴 하겠지만 맥스로 했었을 때 2개 정도 만들 수 있으면 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현재 이런 캔디데이트들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퍼스널을 작성할 건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시장의 크기. 시장의 크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저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 28,000명 1년에 환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게 퍼스널 만들기가 되게 뭐라고 할까 좀 어려운 1년에 28,000명을 갖다가 우리가 케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 쉽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요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혈당 쪽을 해요. 혈당 쪽을 하는데 우리나라 한 30, 40대 이상의 남녀 다 해가지고 하면은 당뇨 환자하고 준당뇨 환자,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로 옮겨갈 확률이 높은 사람하고는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가지고 가더라도 이 혈당 쪽은 어느 사람을 데리고 누구랑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크기가 워낙 크니까. 물론 시장의 크기가 작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냐면은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희귀병. 희귀병은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은 그 사람들은 적지만 그 이해 관계자들의 니즈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니즈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희귀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요. 특히 미국 정부는
희귀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록 시장 사이즈는 적지만 굉장히 많은 어텐션을 받고 있는 게 희귀병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들처럼 이런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기준으로 이 선정을 했다,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다. 그걸 명확하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굳이 우리는 모든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각 팀에서 생각했었을 때 우리의 서비스 또는 우리의 시스템의 특징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스켈레톤을 이렇게 정했다. 괜찮아요. 그 기준만 명확하게 제시하고 괜찮고요. 그 기간 구조 바탕으로 해서 이제 페르소나를 실제로 작성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좋은 페르소나냐 나쁜 페르소나를 결정하는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눈 감고서 그 페르소나를 갖다 딴 사람이 읽어줘요. 여러분 팀에 있는 사람들이 딴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작성된 페르소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읽어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잘 만들어진 페르소나는 결국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개발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그저께 월요일 날 5년 동안 개발했던 디지털 치료제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이제 매스컴에도 많이 나고 그렇게 했는데 5년 걸려.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우리 R&D 인력하고 개발 인력하고 테스팅 인력이 들어가가지고 했어요. 그거의 제일 처음 스타트는 페르소나 우리는 누구를 위한 어떤 사람의 페르소나를 만들 거냐. 그래야지 그 5년 동안 이제 거기에 인벌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참 이런 사람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지 하는 거에 대한 통일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갈리면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실제로 만들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완전성 앞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특징들이 다 들어가는지, 중복적이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실제 생활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기에 사례들을 갖다 쭉 했고, 마지막으로 정량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해요. 양적인 수치를 갖다 적어주는 거. 그래서 프로파일까지 하게 되면은 전체 진행하고, 요 인공지능과 이해관계자 분석은 앞에서 이미 얘기해서 넘어갈게요. 정리하자면, 준비 단계, 사회기술 모형, 페르소나, 요 세 단계인데 각각이 다르죠. 특히 이제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은 만들어 놓고 눈 감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서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생생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갖다 다 그리니까 실제로 그려놓고 나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세요. 그랬을 때 영 생판 다른 이미지가 그려졌다? 그러면 아직까지 페르소나가 구체가 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